오늘 이제 본 주제로는 국가 근간이 그러니까 붕괴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근데 예정된 결과라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경제 자료는 간단한 자료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의 특성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검찰공화국이라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요. 검찰공화국이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찰공화국의 내용은 뭐냐면요. 국가기구를 사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집단이 권력을 장악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과거에 독재 권력들, 소위 말해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권력들하고도 다릅니다. 그들은 뭐냐면은 그들은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법적인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공직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죠. 그런데 검찰공화국은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 권력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네? 검찰공화국은요.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절대 왕정의 우리가 상징으로 우리가 루이 14세인가 사람이 얘기한,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그러니까는 국가의 공공기구들은 다 내 거다 이거죠. 내 거다 이거죠. 이건 조선시대 때도 웬만한 왕들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었죠. 어? 이게 조선이 뭐예요? 고려시대 때도 그랬었고요. 예? 심지어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후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검찰공화국들은 이게 검찰 권력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검찰 권력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요? 예? 검찰 권력은요. 검사 동일체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건 뭡니까? 다 상명하복. 그러니까 개인이든 뭐든 간에 다 그러니까 유기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몸이라는 거잖아. 한 몸이요. 검찰 조직은요. 검사 개개인들은 다 그러니까는 그 검찰 조직에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뭐냐면은 검사 조직은 국가기구잖아요. 검찰 조직은 국가기구인데 검사 개인은 자연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연인이 곧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기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특성입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검찰 권한을 우리나라 검찰들은 사실상 사유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서 봐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에는, 예? 기소도 안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검찰 조직이 국가기구잖아요. 근데 이 검찰 조직하고 검사 개인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한 권한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요. 이건 반드시 혁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혁파 안 하면 대한민국의 비극은 반복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회하고 야만적인 전통사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짐이 곧 국가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과 현대사회의 차이가 뭐예요? 민주주의 사회하고요. 민주주의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법이 지배하는. 근데 그 법은 개인하고 완전히 분리된 법이잖아요.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런 말처럼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게 현대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의 지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짐이 곧 국가다라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개인인 자연인이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해 가지고 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잖아요. 예?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어.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에는 검찰 조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기구는요. 감사원도 있고 통계청도 있고 여러 국가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거가 됐다고. 이건 뭡니까? 국가기구가
사유물이 되게 되는 순간에 이건 뭡니까? 이건 근대 현대 사회가 아니죠. 이건 현대 사회가 아니죠. 전통 시대도 전통 왕조 시대 때도 아주 폭군 시대 때나 이런 일이 있었지. 예? 그러다가 폭군이 결국은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문명 사회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폭군들만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폭군들만이. 예? 그러니까 국가기구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원, 그다음에 우리가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무슨 권익위원회, 이거 많잖아. 이걸 다 뭐냐면 자기들 개인 사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됐느냐? 검찰 조직에서 그렇게 사고하는데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에서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잖아요. 법의 지배에서.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법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특권층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법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있는 자기들은 존재이자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단들이 권력을 장악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검찰 조직을 사유물로 삼았던 논리를 그대로 연장을 해가지고 국가 모든 기구를 자기들 사유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에 국가기구는 존재 의미가 없죠. 국가기구가 사유물이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사유물이라면은 부자가 자기 개인, 그러니까는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 가지고 고용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신변보호를 해서 고용한 소위 그런 사적인 그러니까 이 보안 조직인 것처럼 경찰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경찰이나 군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국가기구가 사유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실제로 돼가고 있잖아요. 최상병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예? 그걸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에 소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늘 얘기했죠. 모피아의 정치적인 욕망, 재정 준칙을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도 그러니까는 검찰들의 권한의 반열에 올라가겠다. 경제 관료들이 검찰 권한의 반열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행정고시에서는 최고 인재들이 여기 모인 집단인데 저기 사실을 본 검사애들하고 자기들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죠. 검사들이 누리는 권한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걸 지금 그러니까 흉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재정준칙 법제화의 내용은 뭡니까요?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표방을 해요.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재정 건전성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냐면 재정지출 최소주의를 표방을 하죠. 재정지출 최소주의도 많은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요. 왜? 정부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들이 많거든요. 예? 정부가 돈 쓰는 게 별로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요. 맨날 세금만 걷고 그 세금 거둔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는 낭비해서 쓰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눈에 목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려면 계속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재정 지출을 줄일 때요. 모든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줄이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부서의 예산이 줄어들어요. 힘이 없는 부서. 예? 그리고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게 되면 세금도 줄여야 되잖아요. 세금을 줄이면 누가 혜택을 많이 봅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죠. 예? 재정지출 최소주의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90%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자, 실제로 한번 봐봅시다. 윤석열 정권이 작년도 5월 달에 출범했죠. 작년도 5월 달이요. 작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번 이걸 비교해보세요. 둘 다 8개월이잖아요. 둘 다 8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묘하게 8개월이잖아요. 근데 작년 재정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작년 재정은요. 문재인 정권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작년도의 재정은요. 그 전에 12월 달에 문재인 정권 21년 12월 달에 통과시킨 예산안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도 윤석열 정권 출범한 5월 달부터 12월 8개월 동안에 그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정부의 수입은 19조 1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지출은 48조 1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당연히 그럼 재정 적자가 생겼겠죠? 예, 그 차액만큼이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 채무는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30조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정부 채무 증가액은 30조가 안 넘었어요. 25조가 안 넘었어요. 예? 정부 채무 증가액은 23.4조 원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런데 올해 8개월 동안은요, 수입이 44조 2천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재정준칙 법제를 하기 위해서 맞추려다 보니까는 지출을 대규모로 줄인 거야. 64조 원 정도 줄인 거예요. 그럼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한 20조가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정부 채무는 50조 원이 증가했어요. 아니, 지출을 많이 줄였는데 어떻게 정부 채무액이 더 증가하죠? 2배 이상 더 증가하죠? 이게 바로 재정지출 최소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거기다가 성장률도 봐보세요.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출을 다 늘렸다 보니까는 성장률이 1.2%야. 작년도 하반기에만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0.9%뿐이 안 증가했어. 0.9%뿐이요. 왜?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GDP 대비 정부 채무 변동폭도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가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증가했어. 3배 이상이나.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표방을 했는데 결과는 재정은 더 파탄이 나고 경제는 성장률은 더 둔화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나라 재정과 경제가 붕괴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나라 재정과 경제가 붕괴돼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윤석열 정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작년 8개월, 올해 8개월. 16개월치가 지금 나왔거든요. 16개월치가. 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예? 작년은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다 늘렸을 때가 오히려 정부 채무가 덜 증가해. 예? 정부 채무가 덜 증가했어요. 성장률이 더 올라간 건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지출을 많이 늘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정부 채무는 뭡니까? GDP 대비 그러니까 정부 채무 절대액이잖아요. 근데 분모인 GDP는 더 많이 증가하고 분자인 그러니까 채무액은 덜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채무 GDP 대비 정부 채무의 변동폭도 더 적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주요 선진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입니다. 지난해 주요 선진국가들은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중이 다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드느냐? 정부 채무 절대액은 증가했어요. 근데 GDP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지출을 대규모로 줄인 거야. 대규모로 줄이게 되면 정부 채무는 그러니까 그만큼 덜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부 채무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GDP 대비 정부 채무액도 그러니까는 급증을 한 거예요. 예? 지금 나라 재정과 경제라는 것은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경제의 근간이잖아요. 경제의 근간이잖아. 이게 지금 붕괴돼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추경호는 계속해서 똥꼬지 피우고 있잖아요. 똥꼬지 피우고 있어. 내년도에도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 지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숫자를 가지고 장난하기 위해 가지고 단기 차입을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엔화 채권 발행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이게 뭡니까요? 모피아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기 위해서 경제 관료들이, 모피아들이 선출 권력도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빚은 참극입니다, 이게. 예? 이게 그 빚은 참극이에요. 국민 개개인들은 국가 재정에 별 관심이 없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장률, 저것도 나랑 개인적으로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되게 크지요.
상관이 굉장히 크죠. 예? 재정이 지금 붕괴돼 가고 있고요. 대개 우리가 나라가 망할 때 보게 되면요. 전통시대 그러니까는 그 선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국빈, 민곤 이 네 자를 씁니다. 예? 실학파들도 그랬었고 국빈, 민곤 나라 국자에다가요. 가난할 빈자 나라는 가난해지고 민, 백성 민자 곤, 공궁해진다. 백성은 공궁해진다. 국민은 공궁해진다. 나라는 가난해지고 백성은 공궁해진다. 이게 왕조시대 말기에 국가의 근간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역사적으로요. 네? 역사적으로요. 지금 그렇잖아요.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경제적인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근간이요. 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아, 국가 재정을 이게 다 자기 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사유물로 생각하잖아요. 사유물로.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서 쓰는 돈들 하나도 그건 안 아까워하잖아요. R&D 이런 건 줄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을 비롯해가지고 이 정부가 그렇게 읊어먹었던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파탄시켰다고. 거기다 윤석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짜뉴스를 가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정부 채무가 증가했다. 이거 가짜뉴스거든요? 제가 가짜뉴스라고 이거 그러니까는, 저 모든 언론들에서 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대부분, 지식인들도 그 얘기 하는데, 교수님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제가 칼럼도 쓰고요. 오히려 제가 학생들한테도 400조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제가 A 플러스 주겠다 그래요. 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네? 사실이 아니니까요. 정부 채무가요. 중앙정부 채무가 문재인 정부 때 정확하게 얼마 증가했냐면요. 379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380조 원이 채 안 돼요. 5년 동안에.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0년, 2021년 팬데믹 때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거의 안 증가했어요. 그럼 윤석열 정권은 지금 16개월치가 나왔거든요. 1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중앙정부 채무가 10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110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16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요. 101조 원이 증가했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그렇게 재정 파탄 났다고 했는데 이거 기재부의 월간 재정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예요. 이거요. 제발 좀 400조 원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야. 제가 그거 설명을 민들레 칼럼에다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썼잖아요.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요. 학생들한테 제가 그걸 과제를 내줬었거든요. 올 봄에요. 예? 그거 한번 칼럼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놨으니까요. 예? 그게 팩트예요. 지금 그게 팩트야. 저는 통계 수치를요. 국가 기관이 발행하는 통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든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장을 하면요. 반론이 안 들어와. 반론이 안 들어와요. 왜? 그 수치를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치가 만약에 제가 틀린 수치를 사용했어 봐요. 엄청나게 제가 공격받죠. 엄청나게 공격받죠.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 그렇게 재정 파탄 얘기했는데 자기가 더 그러니까 8조 원 정도 더 증가시킨 거야. 16개월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도 여전히 재정 파탄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 재정 파탄 얘기를 떠들어대고 있어.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정권입니까? 지금 지난 16개월 동안에 무슨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정부 채무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냐고요? 이게 재정이 파탄났기 때문인 거예요. 재정의 근간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거 봐보세요. 올해 상반기 주요 국가들하고 이게 봐보세요. 정부 채무 증가율이 정부 채무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증가해서 4.8%로 상반기만입니다. 정부 채무 절대액이 4.8% 증가했어요. 미국이 2.9, 영국이 우리하고 비슷한 4.8%인데 GDP 대비로는요. 우리는 1.9%포인트 맨 오른쪽에 있죠. 영국은 0.7%포인트로 우리의 2분의 1도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률이 우리보다 다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다 보니까는. 성장률이. 예?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는 정부 채무도 관리가 안 된 거고 성장률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과 경제가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나라 경제의 근간이 붕괴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게 되면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거 수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나라 경제의 근간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야. 이 수치를 보고도 엉뚱한 소리 계속하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탓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저 답이 없어요. 그분들 보게 되면. 예?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올해 상반기, 작년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런 분들.